자, 18번은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감기 바이러스처럼 어떤 세균이나 이 미생물이 아닙니다. 그죠?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바이러스는 100%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해킹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나쁜 프로그램을 잡기 위한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뭐라 그럽니까? 백신 프로그램이거든요. 백신. 백신 프로그램을 써서 바이러스를 잡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또 알아야 또 우리가 쓰는 바이러스라면, 우리한테 감염되는 바이러스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은 자,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분류를 하자면은 파일 바이러스. 말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파일을 감염시키는 실행 파일들. 특히 실행 파일들이에요. 왜요? 얘만 감염시키면은 동작이 안 하니까. 여러분 한글 파일이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일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한글을 실행시키기 위한 파일이 바로 ESE 파일이잖아요. 요것만 감염 딱 되면요. 요걸 실행 못하면은 다른 파일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 바이러스 공격 대상이 주로 뭐라고요? 요런 실행 파일들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뭐라고요?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파일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예 그 동작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부트 바이러스, 부트는 우리가 부팅 영역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부팅하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컴퓨터 딱 켜면 부팅 되죠, 그죠? 크자마자 바탕화면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안 켜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트 영역이라는 곳인데 그 부트 섹터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켜도 얘가 진행이 안 돼요. 까만 화면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트 바이러스예요. 부팅이 안 되게 하는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말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부트 섹터 또는 부트 영역을 손상시켜서 컴퓨터가 안 켜지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브레인, 미켈란젤로, LBC 이런 게 있더라. 하여튼 요 말뜻대로 요런 바이러스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됐나요? 자, 두 개를 같이 합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부트 앤 파일 바이러스. 둘 다 감염시키는 겁니다. 파일과 부트 바이러스 특징을 모두 갖는 바이러스가 바로 부트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우리 많이 좀 들어보는 게 아마 요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볼라 하는 거. 에볼라는 실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에서 주로 막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그 이름을 같이 붙인 거예요. 에볼라.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죠. 그죠? 한번 걸리면 뭐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에볼라라는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부트와 파일을 같이, 두 개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자, 또 요것도 있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 요거는 주로 엑셀 같은 데서 많이 걸려요. 엑셀 같은 데서. 엑셀 파일들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자, 이 매크로라는 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동작을 내가 어디에 기억시켜 놨다가 단축키라든지 어떤 실행 버튼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작업을 시키는 걸 매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종의 녹화 기능이에요. 녹화 기능. 그걸 우리가 매크로라고 그러는데, 이 매크로 형태로 들어가 있다가 내가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거기에 이 매크로로 나쁜 짓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뿐인데 걔가 동작을 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어떤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매크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딴 놈들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어놓고 여러분 모르고 더블 클릭함을 해서 그게 같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매크로란 말이 나오면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요런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자, 분류를 나누고,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종류들. 그 안에 미켈란젤로, 예루살렘, 멜리사, CIH, 러브, 님다, 쭉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건 쭉 읽어봐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했습니다. 어쩌다 나올까 말까 했으니까 쭉 보시고, 주로 보셔야 될 게 이런 것들, 님다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웜,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CIH, 이런 거 봐주세요. 요 정도 봐주세요. 다른 거는 그냥 읽어만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런 거, 예루살렘을 보세요. 파일 바이러스인데, 13일에 금요일이 되면 실행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13일의 금요일, 서장에서는 금기시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니죠. 그죠? 하지만 13일 금요일 영화도 있듯이 13일의 금요일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바로 그 13일에 동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웃기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멜리사 이런 것도 있고, CIH. CIH는 매월 4월 26일.
지금도 이거 동작을 많이 해요. 이 바이러스가. CIH 바이러스가. 지금은 4월 26일이 아니고요. 매월 26일날 동작하는 바이러스로 발전했어요. 그럼 매월 26일 되면요. 경제금고가 내려져요. 그냥 26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알약이라든지 V3가 안 깔려있다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냥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넘어올 수도 있어요. 공유된 폴더나 이런 걸 통해서. 4월 26일 이런 말 나오면은 26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CIH 바이러스입니다. 맞네요? 자, 뭐 러브 바이러스입니다. 아웃룩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거기에 등록된 친구들한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한테 받은 사람, 나한테 주는 사람한테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대량의 메일을 전송해버려요. 그래갖고 메일 서버를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림다 바이러스였고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되고 각 폴더마다 요런 거 생겼습니다. 이걸 옛날에 많이 발생, 지금은 거의 요런 건 없는데 아주 초창기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E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게 막 엄청나게 막 생겨요. 컴퓨터 안에. 그럼 컴퓨터가 좀 상태가 좀 이상해져요. 그럼 막 이런 걸 찾아 지우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런 바이러스는 그냥 지금 바이러스는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축에도 속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메일을 통해 감염되고 EML 이게 이제 이메일 줄임말이겠죠. 그죠? EML이 EMAL 이렇게 줄이겠죠. IL 이렇게 줄이겠죠. 그죠? 또는 NWS 파일에서 모든 드라이브를 공유시켜버립니다. 얘가 공유를 시켜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유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파일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돼버립니다. 내 파일이 남한테 갈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 림다 바이러스, 라녹스 이런 것도 있고 슬래머 있고 웜. 자, 웜은 뭐냐면 우리 지금도 웜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웜 때문에요. 이 웜이라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인 복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복제해요. 웜 바이러스 하나 걸리면요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웜이 하나 넘어왔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엄청난 복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연결된 다른 컴퓨터들한테 또 감염을 시켜요. 복제를 해서 자기가 똑같은 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복제 해가지고 그 복제된 바이러스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요. 공격한다고 해서 가서 망가뜨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폭주가 되겠죠. 그쪽에 100명이 올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1000명이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멈춰버려요. 딴 사람이 그 일을 내가 어떤 걸 보고 싶거나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집니다. 왜요? 벌써 1000명이라는 게 민원이 밀렸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 사람이 그 서버가. 그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운시켜버립니다. 그게 원 바이러스예요. 그 원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디도스. 많이 들어봤죠? 이거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죠? 북한이 공격했니?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니? 하면서 막 나왔잖아요. 디도스 공격. 그래갖고 농협 서버가 막 죽고 난리 났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고치는 담당하는 직원의 노트북을 통해서 이게 그쪽 서버에 옮겨가는 바람에 난리 났었다고 했죠. 그죠? 디도스 공격이에요. 그게 디도스가 웜의 일종이에요. 웜의 일종. 자기 자신을 복제해가지고 특정 사이트에다가 계속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럼 그 사이트는 나중에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정부 사이트라든지 은행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버리면요. 은행 업무는 못 봐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붙이고 돈을 찾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막 그럽니다. 또 정부 사이트도 공격해가지고 정부 사이트가 아예 마비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게 웜이에요. 웜은 복제를 한다는 이런 특징. 복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그죠? 시스템 자원에 부하를 줍니다. 어떤 망가뜨릴 목적은 아니에요. 어떤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 부하를 줘가지고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합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가게가 5명밖에 못 들어온 가게에 50명이 와보세요. 가게 주인 물건 못 팝니다. 그죠?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도로 그죠? 5명 들어오는데 50명이 들어오려고 막 격격합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 혼자서는 안 돼요. 막 훔쳐가고 난리 나겠죠. 그죠? 들어와가지고 그죠? 가게 주인은 막 정신도 없고 그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웜입니다. 네, 요런 특징들을 조금 봐주세요. 자, 하나 또 빠졌네요. 백 오리피스. 요것도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백 오리피스라는 게 있는데, 백 오리피스는, 자, 도스 환경의 트로이 목마에 발전된 형태다. 바이러스이면서 해킹 툴이다. 자, 백 오리피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속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제, 여러분 컴퓨터 속에 들어와가지고, 빈틈을 찾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빼가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해킹 툴이에요. 해킹 툴. 바이러스이면서 해킹 툴이에요. 우리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죠?
트로이목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병사를 숨겨놨는데 자기들 이제 그 전리품으로 가져갔죠. 자기 성안으로. 안에 이제 병사들이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이겼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막 하고 있는데 술 먹고 막 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밤에 고소 병사 몇 명이 빠져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망했죠. 그죠? 그게 트로이 목마이죠. 이게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게임이라고 내가 받았어요. 게임 잘 돼요. 오케이, 잘 됐네. 또 영화라고 다운받았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어떻게 해요? 이런 바이러스 프레임이 같이 묻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다운받아서 봤지만은 그 실제로는 영화라고 다운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음악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잘 나오지만 그 속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서 여러분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뒤쪽으로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약이나 V3를 감지 상태로 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이상 없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걔한테 이상이 있는 파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알아두고요. 자,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이에요. 그냥 여러분 늘 생각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늘 조심하라 하고 맨날 강조하는 것들이요. 뭡니까? 정품 써라. 맞죠? 그죠? 정품 말고 다운로드 불법 다운받으면 그게 이런 식으로 트로이목마식으로 이제 어떤 해킹 툴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라 이 말이죠. 정품을 쓰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품을 잘 안 써죠. 그죠? 자, 수상한 이메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라. 제목만 봐도 뭐 이상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쏘긴다 했죠. 제목들을. 그죠? 친구야 어제 술 마시고 잘 들어갔냐? 이럽니다. 그러면 친구인 줄 알고 열어봐요. 그죠? 알고 봤더니 아무 내용도 아니고 뭐 안에 뭐 이상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쪽으로 바이러스를 넘기려고 일부러 보낸 파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메일,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고 내용도 좀 이상한 것, 제목이 딱 이상하면은 아예 열지 말고 그것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제목을 클릭해서 여러분 내용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 주기억 장치로 내용을 받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뭔가가 들어오는 게 됩니다. 제목만 봐서는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걸 누른과 동시에 그 안에 내용들이 여러분 컴퓨터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고 삭제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할 경우 백신 간염 여부를 체크한 후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걔가 문제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다운을 받고 나서도 더블 클릭 설치하기 전에 그 다운받은 걸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V3나 아니면 알약으로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걸로 딱 검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 압축을 푼다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검사를 하고 실행하라는 거죠. 항상 간염 여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사해라. 왜 최신이죠? 최신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이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몽타주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이 몽타주가 작년 12월까지의 몽타주예요. 몇 명 있겠죠. 그죠? 있는데 내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막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지나갔어요. 여기 없으니까. 그냥 보냈어. 그냥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살인자가 있고 막 그런 겁니다. 왜요? 몽타주가 12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최근 몽타주를 가지고 있어야 이 최근에 살인하고 뭐 사고 친 놈 얼굴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잡지. 옛날 거 가지고 이 얼굴을 비교하고 아니네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옛날 바이러스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바이러스가 계속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백신이 갖고 있어야만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 바이러스네라고 판별을 내리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통과시킵니다.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시켜놔야 됩니다. 그 V3나 알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날짜가 나오죠. 그죠? 그 날짜가 항상 거의 최신쯤 돼야 돼요. 적어도 한 달 이내는 돼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달 이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V3에 깔렸네요. V3 갖다 대고 있으니까 뭐라 나와? 2012년 10월 8일 나옵니다. 최신기 맞네요. 그죠? 이게 안 됐다면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라는 걸 거쳐서 최신 걸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최신 몽타주를 알고 있어가지고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알고 걔를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죠? 통과를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사해라. 이게 깔렸다고 다가 아니고 업데이트를 항상 유지시켜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자동 업데이트가 돼요. 기본적으로요. 좀 설치하시면. 근데 가끔 자동 안 될 때는 이렇게 가서 날짜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파일은 공유를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 주의해라. 공유를 해놨다면, 누가 받아갔다면 이제, 잘 받아갔다, 잘 받았다 그러면 공유를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때 공유를 하고, 필요하다면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공유를 해제하는 게 좋더라. 왜? 공유 폴더를 통해서 또 바이러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회사 내에 같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끼리는 한 대가 감염되면요, 웜이 감염되면요, 나머지 컴퓨터도 같이 다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 공유를 안 해놨다면은 내 컴퓨터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바이러스가요. 그런 걸 조심해라. 자, 가급적 실행 파일은 공유하지 마라. 왜요? 바이러스 주 공격 대상이 실행 파일이니까 얘는 공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사실 할 필요도 없고요. 실행 파일은 공유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게 공유되냐면 C나 D를 통째로 공유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고 특정 폴더만 딱 공유를 해주고 그거 안에 것만 받아가야 되지 막 CD를 통째로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귀찮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실행 파일은 웬만해서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운영체제나 중요한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꼭 해놔라. 읽기 전용 해놓는다는 말은 가져가기만 가능하지 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해도 쓸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와요. 공유를 하더라도 쓰기는 못하게 해놔라는 겁니다. 가져가기만 해놓고. 그 말입니다. 자, 특정 감염 날짜에는 날짜를 변경해라. 아까 말했죠. 13일에 금요일인데 다음 주가 13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12일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 13일이 안 오게 미리 아예 다음 14일로 바꿔놔버려요. 12일 날. 여기 14일로 바꿔놔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은 13일이 안 되고 15일이 됐겠죠. 그죠? 그럼 컴퓨터 잘 쓰고 그 다음날 됐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14일로 바꿔놔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 상에서는 13일이라는 날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동작을 못합니다. 13일에 금요일만 동작하게 해놨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13일에 금요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너뛰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합니까 그걸요? 여기요. 오전 11시 33분 됐는데 요거 더블클릭 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날짜 바꾸는 거 있죠. 그죠? 자, 이게 13일이 금요일이 요때였다. 그럼 여러분 11일, 지금 11일이에요. 그럼 여기 날짜를 어떻게 해요? 14일로 이렇게 바꿔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지금 현재가 14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13일 지나고 14일날 됐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14일로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그죠? 그때는 16일 돼 있겠죠. 그럼 14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날짜를 바꾸면서 그날 동작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감염 날짜에는 날짜를 변경해서 혹시 모르니까 예방할 수 있다. 특히 4월 26일 이런 날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시스템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중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는 사전에 정기적인 백업을 해라. 왜요? 바이러스 걸리면 공격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들은 망가지니까 백업을 해놨다면 걔가 망가지도 다시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죠? 중요한 것들은 항상 백업하는 버릇을 들여라 이 말이에요. 자, 방화벽을 설치해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방화벽이 있다 했어요. 그죠? 하지만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주구리한 것들을 막아줍니다. 좀 도둑 같은 놈들을 막아줘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큰 파일들을 못 막아주니까 방화벽이라는 게 또 여러분 또 있어요. 큰 시스템에는 따로 방화벽 장치를 사다 답니다. 그럼 여기에 연결하고 컴퓨터 인터넷이 여기 나와서 컴퓨터로 연결돼요. 그럼 얘가 웬만한 거 다 막아줘요. 근데 너무 보안이 강화돼서 대부분 게임이라든지 네이트온 이런 거 다 막아버립니다. 얘가. 특히 회사에 이렇게 설치해놨어. 그래요. 직원들이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크 게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심심하다고 그죠. 그런 거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네이트온 같은 거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아예 이걸 여기서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직원들이 하고자 해도 못합니다. 또는 주식 같은 것도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회사 컴퓨터로는 주식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막는 게 바로 이 방화벽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특정 그런 것들을 막아주게끔 해놓은 게 바로 방화벽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기본 XPL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어떤 기계를 또 달아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걸 차단 딱 시킬 수 있습니다. 형태로. 또 이상한 것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자, 이렇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주로 많죠. 그죠? 이거 외에 이제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면 여러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 문제 풀어만 했지만 요거 딱 보면은 벌써 답이 나와요. 감염 예방법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말도 나왔어요. 요런 용어들. 자, 혹스. 혹스, 이런 말도 혹스인데요. 혹스가 뭐냐는 겁니다.
잘 보세요.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동한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는 악성 코드가 아닌데, 그죠?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즉, 실제 사람이 있죠. 남자들이 착한 남자인데, 겉으로는 막 나쁜 척 하는 거, 이렇게 막 나쁜 척과 침도 틱틱 뱉어 가면서, 그죠? 여자한테는 이렇게 말도 막 틱틱 던지 싸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속은 안 그래요. 단지 그냥 이렇게 자기를 갖다 좀 이렇게 남자답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얘가요. 속에는 아무 이상 없는 그 프로그램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꼭, 이상 바이러스나 악성 코딩처럼 행동해서 이걸 삭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괜찮은 거였지만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혹스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주세요. 됐나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모스 셋업. 우리가 시모스 셋업이라는 것을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시모스 셋업. 시모스 셋업은 바이오스, 롬입니다. 롬 바이오스 해가지고 그 롬 바이오스 속에 가면은 셋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시모스 셋업이에요. 자, 시모스 셋업에 가면 우리가 변경이 필요한 작업이다. 즉, 시모스 셋업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할 수 있는 작업. 요런 걸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요런 거. 자, 어떤 작업할 수 있느냐?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수 있더라. 거기 가면요, 하드디스크 셋업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하드디스크 원래 자동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손댈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새로 고쳐주면 거기에 사양을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해줬어야 됩니다. 수동으로 잡아줬어야 돼요. 그래야 하드디스크가 돌아갔어요. 그런 거 관련된 걸 여기서 하더라. 하드디스크 교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꽂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다 잡습니다. 또 충돌이 났을 때 IRQ라는 충돌이 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번지를 바꿔가지고 충돌을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차를 탔는데 자리가 나는 분명히 예약을 하고 탔는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사람도 그 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표예요.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잘못 표가 발행된 거죠, 그죠? 그게 충돌 난 거예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자리를 받았으니까 둘이 분쟁이 생긴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그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 얘들이 사용해야 할 번지가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얘도 사용하고 같이 충돌이 나버린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하나는 다른 자리로 배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번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충돌이 안 납니다. 근데 가끔 얘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났을 때 시모스 셋업 가서 내가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성능이 좋아지고 안에 이제 그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돌 웬만해서는 안 납니다. 옛날에는 하도 이게 많이 나가지고요. 내가 돈 주고 산 카드를 또 다른 카드로 또 사다 다시 꽂아갖고 또 충돌 예방하고 그래요. 어떤 특정 기기끼리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정 회사끼리 또 황당하게 충돌 날 게 아닌데 꼭 그 회사 거와 이 회사끼리 둘이 충돌이 나요. 또 그 모델끼리 또. 그러면 다른 모델을 꽂으면 이상이 없어요. 또 희한하게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더라. 자, 부팅 패스워드. 부팅 패스워드는 여러분 윈도우 패스워드 틀립니다. 윈도우 패스워드는 부팅이 다 되고 이제 윈도우 들어가기 전에 물어보죠, 그죠? 하지만 얘는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딱 켜자마자 삑 하면서 탁 물어봐요. 그걸 못하면요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돼요. 부팅 과정 자체를 못해요. 이걸 설정하는 것도 시모스 셋업에서 내가 정해주면은 딱 컴퓨터 켜자마자 패스워드를 딱 물어봐요. 까만 화면에. 그럼 그걸 띡띡띡 치면 이제 되면은 그 다음부터 부팅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윈도우 화면이 딱 뜨면서 또 뭐 물어봐요. 또 윈도우 로그 온을 딱 물어보겠죠. 또 그거 치고 이제 두 개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켤 때. 그래서 요걸 정해놓으면요 웬만해서는 애들이 못 풀어요. 요거는 부팅 패스워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윈도우 패스워드는요 프로그램 하나 딱 돌리면 이거 풀려요. 그냥 알아낼 수도 있어요. 애들이 그런 거 잘 알아내요. 일종의 해킹 프로그램인데 그걸 써가지고 윈도우 패스워드는 웬만하면 잘 알아냅니다. 그럼 엄마들이 요거 걸어놨다고 안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들이 장 보러 가거나 놀러 가면요 요거 딱 알아요. 애들이 딱 알아 탁탁 치고 들어가고 딱 해버려요. 하지만 요 부팅 패스워드를 딱 걸어버리면 컴퓨터 지식이 없는 애들이라면 못 풉니다. 물론 쉽게 풀 수는 있어요. 이거요. 어떻게 하냐면 본체 뚜껑을 열면 돼요. 본체 뚜껑 열면은 거기에 시모스 셋업이라는 걸 리셋시키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 스위치 뺐다가 반대쪽으로 딱 꽂으면 돼.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물려 있어요. 뭐가 꽂혀 있어요.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탁 빼가지고 여기다 딱 물고 좀 이따가 다시 빼가지고 원래 자리 꽂으면요. 여기 패스워드가 리셋이 돼서 제로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들키죠, 나중에. 왜요? 그거 뭔지 모르니까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또 세팅을 못 해놓으니까 엄마가 타오니까 패스워드가 틀려졌거나 아니면 패스워드 없어졌거나 그러면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걸 못 건드려요, 애들이. 알아도. 왜요? 원래 엄마가 정한 패스워드를 모르면 다시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부팅 패스워드 해놓으면요, 웬만해서는 애들이 컴퓨터 사용 못합니다. 자, 그런 걸 정할 수 있더라. 자, 또 부팅 순서. 컴퓨터가 부팅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있다면 얘가 C고 D라면 얘로 부팅할 수도 있고 얘로 부팅할 수도 있어요. 그 여기에 XP 깔아놓고 여기 비스타 깔았다면 얘로 부팅하면 비스타로 들어가고 얘로 부팅하면 XP가 들어가겠죠. 또는 CD로 부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플로피 디스크 또는 USB 메모리로 부팅이 가능해요. 이것들을 부팅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얘를 체크하고 얘가 없다면 얘로 하게끔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하드디스크를 먼저 체크 1번으로 하고 얘가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CD로 부팅되게 한다거나 또는 USB로 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CD가 1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외부 기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CD가 부팅 가능한 CD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CD가 아니다. 부팅이 안 되는 CD거나 없거나 그러면 넘어가서 하드디스크 여러분 C로 부팅을 해서 XP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로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얘를 1번으로 해놨냐면요. 윈도우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D만 딱 넣으면요. XP CD랑 비스타 CD를 넣으면 얘의 부트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체크 따고 이게 설치 CD네. 그러면 얘가 부팅이 되는 거예요. 얘로. 그러면 설치를 진행하죠. 막 파란 화면에 막 흰 글씨 나오고 막 진행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부팅 순서 이거 안 돼 있고 얘가 1번 돼 있다면 아무리 XP 설치 CD나 비스타나 7 설치 CD 넣어도 설치로 안 넘어갑니다. CD로 부팅이 안 되면 설치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설치를 할 때. 여러분 에이스 부르면 에이스 기사가 CD를 갖고 있다면 그 CD로 할 때 바로 요 CMOS 가서 순서를 CD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CD 넣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설치 CD로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동작을 하고 여러분 설치를 진행할 수 있어요. 부팅 순서를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게 CMOS 셋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드디스크 교체할 때 사용하고 IRQ 충돌 또는 패스워드 바꿀 때 부팅 패스워드입니다. 윈도우 패스워드 바꾸러 가더라? 아닙니다. 부팅 패스워드. 윈도우는 윈도우 안에서 우리 사용자 계정에서 바꿉니다. 그죠? 부팅 순서도 바꿀 수 있더라. 물론 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요 정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화면 보호기라는 게 있었죠. 그죠? 윈도우에. 그죠? 화면 보호기는 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옛날 큰 모니터 뭡니까? CRT 모니터에서는 컴퓨터를 유지 보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화면 보호기가요. 모니터가 망가지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화면 보호기였어요. 버닝 방지라고 하죠. 버닝. 타는 현상입니다. 타는 현상. 옛날 CRT 모니터는요. 뒤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전자총이 들어있어요. 빛을 쏘아주는 장치가. 그 빛을 내가 화면에 막 쏘아요. 그러다 보니까 밝은 빛, 하얀 빛 이런 걸 계속 한 곳에 계속 쏘고 있다 보면 우리가 돋보기 효과처럼 타버립니다. 그곳이. 그래갖고 흔적이 남아요. 내가 창을 떼어놓고는 한 일주일 내내 켜놨어요. 모르고. 이 창을 떼어놓고는. 창을 딱 떼어놓고는 여기에 막 폴더도 있고 이렇게 창을 떼어놓고는 이거 일주일 내내 켜놔버렸어요. 그리고 난 일주일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럼 이게 계속 켜져 있었겠죠. 그죠?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그때 와서 왜 컴퓨터 켜놓고 왔네? 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꺼도 어떻게 요 흔적이 싹 남아있었어요. 어렴풋이 이렇게. 걸린 것처럼 남아있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막 닦아도 안 튑니다. 뭐 닦노되는 게 아니고 아예 빛을 쏘아가지고 타버린 거예요. 다시 다른 걸 켰어요. 다시 켜니까 윈도우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흐릿하게. 아이콘도 나오고 다 나오고 뭐 시작 단추도 나왔지만 얘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는 안 지워져요. 타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흐릿하게 남아있지만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니면 모니터를 바꾸든지. 그 현상이 바로 버닝 현상이에요. 전자총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같은 빛을 쏘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한 곳을 쏘고 있으면 그곳이 타버립니다.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화면 보호기였어요. 왜요? 화면 보호기 하면 이게 화면이 까맣게 바뀌면서 뭐 윈도우 XP니 뭐 막 돌아다니죠. 그죠? 뭐가 한 곳에 빛을 못 쏘게 만들어요. 그게 화면 보호기 역할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은 액정이죠. 액정. 그죠? 액정이라서 이
바깥에 애기들이 있습니다. 애기 이제 전압을 주면 고기 색깔이 막 변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화면 보기 역할이 번인 방지, 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했더라.